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암 질환으로 조기에 진단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폐암 발생률이 평균적으로 남성은 3위, 여성은 5위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남녀 모두 1위인 가장 위협적인 암입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과 대장이나 유방 등의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는 2차성 또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눕니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구분합니다.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을 구분하는 것은 임상적 경과와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소세포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세포암은 악성도가 높고 대부분이 진단 당시에 수술적 절제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폐암의 약 85% 정도는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하며 소세포 폐암은 약 10에서 15% 정도입니다. 2015년 국가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률은 남성에서 64명, 여성에서 28명으로 남성이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암의 발생률은 점점 증가하며 전체 암 중에서 70세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폐암 환자의 30%가 비흡연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는 폐암의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웠다고 가정할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은 약 20배가량 증가합니다. 비흡연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간접 흡연이라고 하는데 직접 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가 내뱉는 연기보다 타고 있는 담배의 끝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에서 더욱 진한 농도로 발암물질이 검출됩니다.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우라늄이나 라돈 등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방사능 유해물질 등도 폐암 등의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천적인 유전자 이상 때문에 발생을 하며 선천적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촬영하는 흉부 X선은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려면 CT 촬영으로 진단해야 하는데요. CT 촬영을 자주 하다 보면 방사선 피폭량 증가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폐암 조기 검진으로는 흉부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이하인 비교적 안전한 저선량 CT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폐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소적으로 암종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침, 객혈,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으로는 후두신경을 침범한 경우 목소리가 쉴 수가 있겠으며 식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연화곤란, 상대 정맥을 침범한 경우에는 얼굴이나 상지에 부종이 생기는 상대정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으로는 뇌전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뇌기능 장애와 두통, 구토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뼈 전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뼈의 통증,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의해서 식욕 부진이나 발열, 이상 호르몬의 생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방침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병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병기를 구분하는 것은 암의 범위와 진행 정도를 표준화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예후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안타깝게도 폐암은 다른 암보다 전이가 잘 되는 편입니다. 주로 림프샘이나 혈관을 통해 타 장기로 퍼지는데 특히 뇌, 뼈, 간, 부신 등의 전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암 수술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국소병기여서 폐암 병소가 있는 폐 및 주변 림프절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전신 상태가 수술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하고 수술 후 폐 기능이 최소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수술 치료를 선택합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검사에서 1기 또는 2기인 경우 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수술 후의 검사를 통한 확정 병기에 따라 추가적인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3기 A의 경우는 림프절 전이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예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치료 방법이 상이하여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조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암 조직이 있는 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암세포의 전이가 가능한 인접 림프샘들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 밖의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서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절개 부위를 비롯한 흉부의 근육들이 약해지므로 근육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수술 후 기관지에 분비물이 차거나 흉막강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꾸 기침하고 가래를 뱉고 심호흡을 해야 남은 폐 조직의 기능이 좋아지고 수술 후유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암 수술은 병소가 위치한 옆 단위의 옆절제술 및 주변부 림프절 청소술이 표준 방법입니다. 만일 병소의 위치가 기관 중심 부위에 위치하거나 여러 폐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어 한쪽 폐 전체를 제거하는 전폐 절제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폐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감염 및 심폐 기능의 이상으로 치료 예후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옆보다 적은 단위의 흉곽경 구역 절제술을 통하여 폐의 5에서 10% 정도만 제거하여 폐엽 절제술보다 폐 기능을 보존할 수 있지만 제거 비율이 적은 만큼 재발률이 높고 수술 난이도가 어려워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환자의 폐 기능 및 치료 결과를 고려하여 수술의 범위를 고려하게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초기 폐암이라도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아주 폐 기능이 좋았던 환자는 폐엽 절제술 후에도 호흡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 이미 폐 기능이 낮거나 경계 범위의 폐 기능을 가지는 환자는 수술 후 훨씬 더 숨찬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적절한 호흡 운동과 통증 치료로 숨찬 증상이 서서히 완화 가능하고, 만약 계속 증상이 심할 때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폐암 수술 후 관리 중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호흡기 관리입니다. 기침을 통한 객단 배출을 해야 폐렴 등의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에는 목이 쉬도록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가슴은 약간 굽힌 채 편안히 앉아서 가슴이 울리도록 천천히 조금씩 강도를 높여 객담을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을 통하여 수술 후 떨어진 폐 기능 및 호흡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력과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보양식이나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 및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적인 식이관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수술 후의 흡연은 호흡기 합병증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며 암의 재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암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No, 아닙니다. 폐암은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해도 폐암에 걸릴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식기나 옷 등도 따로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집안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간접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사람이 흡연하는 경우 주의하고 금연을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이미 폐암에 걸린 환자는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폐암은 어렵지만 완치도 가능한 질병입니다.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 치료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발 또는 다른 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하여야 합니다. 폐암 절제술 치료를 받은 환자는 퇴원 후 외래에서 해당 전문의에 의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술 후 2년 동안은 약 3에서 4개월 간격으로, 수술 후 2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약 6개월 간격으로, 수술 후 5년까지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해야 하고, 그 후는 1년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환자에 따라 추적 간격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폐암이 매우 치명적인 질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 시에는 수술을 통한 완치도 가능하며 최근 많이 발전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금연 등의 예방 원칙을 지키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한다면 폐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